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학생의 발표와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여러분 블록체인은 소위 요즘 4차 혁명 시대, 그 AI 시대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죠. 인공지능 시대의 산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인공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자율자동차, 드론, 블록체인 이런 것, 이 여러 가지 어떤 산물 중에서 블록체인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과학 발달은 참으로 인간을 더 편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오늘 이 블록체인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 로봇만 하더라도 참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있죠. 인공 로봇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섹스 파트너로 인공 로봇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상식적으로 이런 기계와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추하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이런 걸 이런 쪽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똑같은 인공 로봇인데 육체의 여러 가지 노동을 절감케 하고 인간의 삶의 편리성을 도우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인공 로봇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만들 때도 보면 로봇이 하고 있고, 의료계 심지어 수술도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왔고, 가정의 도우미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로봇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을 도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인간에게 상당히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될 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저희 특별히 저희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소감을 적은 학생 가운데 교수님의 그 강의 가운데 과학적인 지식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을 동시에 알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감을 적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가장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양쪽을 다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조는 이번에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저희 조는 이번 시간에 블록체인이란 어떤 것이며 특징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례로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전망과 제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블록체인이란 많은 데이터들이 담긴 블록을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저장 기술로서 컴퓨터를 동시 복제하고 데이터를 분산형으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금융 거래를 할 때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자들에게 거래 내용이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거래장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거래자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원리로는 송금 거래가 필요한 A와 B가 있을 때 만약 A가 B에게 송금 거래를 요청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데이터 형식의 블록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은 모든 참여자들에 의해 전송 및 상호가 검증되게 되고, 거래 정보의 검증이 완료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과 연결되며 송금이 완료되게 됩니다. 밑에 그림은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중앙 서버라는 제3자를 거치는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로에게 공유됩니다. 블록체인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의 화폐를 사용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 투표 결과를 모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투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은 의료 분야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예술품을 경매할 때나 해운 및 물류 시스템에도 이용하는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블록체인은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례에는 이에스토니아, 또 에버레저 등의 기업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덴마크 정부가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투표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투표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같은 많은 기업이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블록체인은 우리나라에서 또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대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SPS입니다. 사물 인터넷 확대를 위해 IBM과 제휴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삼성 SPS는 기업용 블록체인인 레스레저를 기반으로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디지털 신분증 및 지급 결제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빗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소 및 전자지갑, 개인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파이도레저를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이토니움 플랫폼입니다. 흩어져 있는 설문 및 여론조사 정보를 안전하게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 오픈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블로커입니다.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코인스택을 한국거래소, 롯데카드 등 주요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블록체인의 사례입니다. 국내 블록체인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관심 부족으로 인해 연구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블록체인의 생태계 수준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심도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금융권만 국한적입니다. 한국과 달리 외국 기업은 유통, 계약,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법적 규제에 있어 정책적 지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연구 인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부족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하고 투자, 신사업 등 활발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전 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비트코인 광풍이 있었던 시기지만 사기, 해킹 등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화폐, 금융, 블록체인인 기술을 만나 발전 그리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미래 변화 기술 중 블록체인을 선정하였고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화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며 다른 서비스 형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전망에 대해 다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 도입해야 기술 경쟁이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 뉴스 사이에서도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뿌리가 되거나 이미 대중화의 시대를 열어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도입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대량 데이터 처리 문제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고객만 선별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분산된 보관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해 데이터 처리,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 법률입니다. 사업 혁신의 기회이지만 금융 분야, 금융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기관의 명확한 업무 분장 그리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입니다. 여러 국가, 기업, 시장 주도를 위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성과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 규제기관 및 블록체인 기업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가 간 아니면 기업 간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블록체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적용으로 어떠한 이득과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모두 공유가 되어 사회 전체 생태계가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 참으로 발표 참 잘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공부나 강의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냥 블록체인 주제만 제가 이렇게 내드리는데 서로 협력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참 발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블록체인의 어떤 정의라든가 사례라든가 앞으로 전망 이런 전반적으로 걸쳐서 발표를 아주 참 잘했습니다. 학생 발표한 거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요약하자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국가 경쟁력으로 좌우될 만큼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4차 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죠. 금융계,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금융 서비스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보통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비트코인 이코르 블록체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의료계나 의료 분야나 투표할 때도 그렇고 물류 여러 가지 생산과 이렇게 공급해야 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 물건의 어떤 진행 상태를 또 조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록체인입니다. 유통, 여론조사, 공공 스마트 시티, 전체 산업 분야에서 정보관리 효율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입니다. 전에는 중앙집권화식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 모든 그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은행이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해킹하는 사람이 은행을 해킹하나 해가지고 그 정보를 문제를 만들어내 버리면 그 데이터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리만 브러더스 그런 어떤 금융위기 사태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다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위험한 요소가 많았죠.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한 명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개인과 개인 거래 데이터가 기록되는 정보가 여러 명으로 여기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블록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져 가는데 이게 이제 사수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이름을 공공거래장부 혹은 분산거래장부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해킹을 하나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가 될 수 있고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되고 그리고 신뢰성과 보안성이 따르는 참으로
인터넷 제2의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많은 분야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놔야 될 부분이 블록체인이 종류인데 공개형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이건 폐쇄형인데 뭐냐면 일정하게 자격 심사를 해가지고 그 자격 취득한 사람에게만 어떤 제한된 인원에게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걸 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뭐냐면 기업 간의 약속에 의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전자화폐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의료라든가 뭐 물류라든가 투표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 그래도 금융계에 많이 지금 쓰이고 있죠. 흔히들 여러분 비트코인 가상화폐인데 여러분 잘 아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익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규명이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전자화폐, 암호화폐를 만들었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게 처음 사용될 때는 뭐 가치가 없는 것으로 피자 하나에 그냥 비트코인 하나에 바꿀 정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됐는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지금 가치를 막 부여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860만 원 정도 되죠. 얼마 전만 해도 1000몇백만 원 됐는데 이 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오른다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요스, 리플 이런 거는 코인업계 어느 정도 가치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래소에서 돈으로 직접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자리를 잡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보면 어떤 생산성과 가치성도 없으면서 코인이 앞으로 가치세가 있다라는 식으로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은 사기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코인이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데 근데 학생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기성이 있는 그런 코인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전자화폐라든가 디지털 화폐가 쓰임받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얼마 안 있어 디셉이라는 그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한국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주관하는 식으로 실제로 화폐 가치가 있는 디셉을 앞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화폐가 거의 현금화되다시피 하고 있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요스리 이런 거는 가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화폐처럼 뭐 커피를 사 먹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속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상용화가 가능한 속도와 신뢰성과 가치성이 있는 그런 디지털 화폐가 사용될 전망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내년엔가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학생들이 너무 학문성만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것만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그 금융계라든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걸 가르치는 그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제로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번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돈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이쪽 분야에 선견점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코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서 어떤 쪽에 앞으로 경제 전망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따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